반갑습니다. 저는 제주 애미그 봉사를 하고 있는 박윤철 유학김이고, 저희는 저는 이성희 안나입니다. 저희는 김일양 성당에서 왔는데요. 신부님 말씀대로 큰 성당인데 아직 성벽이 없어가지고 올해 아마 시작을 할 것 같긴 한데 여러 가지 큰 성당이지만 여기 아늑한 이렇게 여든 성당은 항상 부럽고 언제 우리 성당은 지어질까 그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 사도직 프로그램에 본당물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여러분과 뵙게 됐는데요. 이렇게 다시 또 뵙게 돼서 무척이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신 본당 언급주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혼인 계획식을 준비하시는 여러분한테 축하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오늘은 초등학교 때 처음으로 엄마 손을 잡고 입학식을 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학생이 처음 선생님을 만날 때처럼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니까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벅차고 합니다. 많이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그동안의 저희의 혼인 생활과 애미의 봉사 활동을 통해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부부의 모습일까 하는 것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먼저 부부의 가치관과 참 부부로서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에서 하기 쉬운 비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끝으로 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부의 가치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우선순위가 다를 뿐 누구나 다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삶의 좌표가 되고 생의 목적의식을 부여하며 인생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는 가치관을 선택할 때 매력적이거나 깊은 감명을 주는 것들을 선택하게 되는데, 우리의 가치관들은 실제로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 강한 영향력을 주는 요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들을 부부가 서로 가까이 들여다보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합니다. 가치관의 우선순위가 부부 사이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관들이 또 배우자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잘 개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부부는 결혼 전에 다른 환경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두 사람은 결혼을 했지만 내심으로는 자신의 가치관을 고수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부부의 모습은 겉으로는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내적으로는 결혼한 독식 생활로 병들어 있기 십상입니다. 아무리 이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 한들 부부 공동의 가치관이 아니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이상적인 가치관은 서로가 하나 되는 것이며 부부가 함께 개발하여 만들어진 공동 가치관이어야 하겠습니다. 부부의 공동 가치관은 부부 애정의 진실성과 사랑의 깊이를 측정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살과 피라면 가치관은 살과 피를 구축하고 있는 뼈대와 같습니다. 부부를 묶어주는 요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것, 자녀가 있다는 것, 이런 것은 뚜렷한 요소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하게 부부를 묶어주는 것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때문입니다. 부부가 결혼으로 하나 되었듯이 가치관도 부부 공동의 가치관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두 사람이 부부로서 평생을 함께 하기로 약속하면서 가치관의 나눔이 없이 살아간다면 반찬 없이 밥을 매일 먹는 것 같은 싱거운 삶이 되어 버릴 것입니다. 부부는 오랜 시간을
생활 중에 아직 부부의 공동 가치관이 세워져 있지 않다면 반드시 세울 필요성이 있습니다. 부부의 공동 가치관은 우리 부부를 천생연분이라는 끈으로 더 가깝게 묶어줄 것입니다. 결혼하였지만 독신자처럼 살아가지 않으려면 서로의 공동 가치관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요아킴과 가치관을 같이 함으로써 좋았던 경험과 갈등을 겪었던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 후 서울의 아파트를 전전하던 저희 부부는 제주에 정착하면서 제주에서만큼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잔디밭에 뛰어놀며 자랄 수 있게 하겠다는 부부 공동의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임시로 마련한 집이 너무 좁아서 신혼 때 마련한 장롱을 두세 개로 쪼개어 방마다 들여놓고 서로 부딪히고 살았지만 매주 휴일마다 제주를 돌아다니며 왔던 예쁜 집들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이렇게 아이들과 알콩달콩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해 주었습니다. 아들 방은 아들이 좋아하는 개가 잘 보일 수 있게 큰 창문을 만들어 주었고, 딸 방은 예쁜 정원과 잘 어울릴 수 있도록 벽지 색깔도 정성 들여 선택하고 싶었습니다. 아름다운 제주를 보면서 아이들과 같이 하는 시간은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 저희는 가족이 같은 꿈을 꾸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행복했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우리들의 집이 마련되어 마당에 나무와 꽃을 심을 때 제가 원하는 위치에 나무를 심으려고 하면 때로는 안 나가 그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만나와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살기로 결심하였기에 저는 어깨가 아프고 힘들더라도 기꺼이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어떤 때는 나무가 정화하지 못하고 죽기도 했지만 마음은 행복했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저만의 가정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모두의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저희 부부는 집안에 멋진 의자 하나를 가지기 위해서도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대화하며 이런 모양의 의자는 어디에 두고 이런 소품은 어디에 놓으면 좋겠다 하고 행복한 꿈을 같이 꾸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모습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남들에게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같은 가치관을 가진 저희 부부는 행복하기만 합니다. 두 번째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부간의 대화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의 대화를 하지 않는 것을 시간이 없는 탓으로 돌리려 합니다. 사실 우리는 데이트할 때 지금보다 훨씬 더 바빴을지도 모릅니다. 가족과 함께 살았고 그때 학교에 다니거나 직장에 다니고 있던 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도 만나야 했고 그 밖에 활동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시간을 냈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다 성장한 후 어떻게 살아야 할까 혹은 은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부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는 대화에서 늘 뒷전이고 자녀 얘기, 직장 얘기, 친척 얘기가 우선합니다. 우리는 가구를 산다거나 차를 살 때 충분히 생각하고 고려한 후에 삽니다. 그냥 머리에 떠오르는 대로 주먹구구로 주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대화는 사전에 생각 없이 되는 대로 막 해나갑니다. 그렇기에 가장 가까운 사이면서도 생각 없는 대화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상처를 받은 배우자는 암산같이 멀게 느껴져 마음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부부 안의 기쁨을 찾기보다는 직업이나 교회 일, 주위의 활동 무대에서 위안받기를 원해보지만 한계가 있고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하는 삶의 가치 여부를 한번
내가 배우자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였습니다.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것도 배우자에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배우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살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배우자가 가장 소중하다고 입으로는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자녀를 그리고 사업을 더 소중히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아이들이 다 크고 결혼한 다음에 그리고 사업이 잘 된 다음에 라며 부부 관계를 위한 대화를 뒷전으로 미뤄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위의 바쁜 일들을 계속 챙기고 있습니다. 이런 생활에서 우리 부부가 시간을 일부러 정하지 않는 한 대화 시간은 저절로 마련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대화 없는 부부로 계속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주변의 부부들에게 애미중화를 권하다 보면 대부분 자기 부부들은 늘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부부간에 깊은 대화를 통해 진정 배우자를 이해하고 서로를 위하며 아름답게 삶을 꾸며나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간의 대화도 몇 마디 없이 하루를 보낼 때가 많고 또 부부간의 대화를 한다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개는 집안 이야기 아니면 아이들의 진학이나 교육에 대한 이야기 경제적인 문제와 같은 것으로 나누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참부부 대화는 이런 것이 아니라 부부 각자가 한계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자기 자신의 본질과 관계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며 부부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자기 자신의 깊은 내면까지 함께 나누는 대화를 말합니다. 이런 대화를 나누며 살아갈 때 진정 주님께서 바라시는 참 부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이혼율 증가가 매우 심각한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젊은 부부뿐만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고난을 헤쳐왔던 노부부들의 황혼 이혼이 우리들을 더욱 당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이혼한 부부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성격 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격이 닮았거나 성격이 다르거나 관계없이 저마다 그런 점을 자기 짝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며 좋아하고 사랑하여 혼인하였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완전히 반대인 성격을 가진 부부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혼인의 파트는 부부의 성격 차이가 아니라 부부 간의 대화 부족이 가장 큰 이유일 것입니다. 부부 간에 참된 대화가 이루어진다면 이혼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또 대화는 말로 하는 대화도 있지만 무언의 대화도 있습니다. 무언의 대화란 말 없는 가운데 의사가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는 의사소통을 말로써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부부 생활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못합니다. 배우자의 손을 만지거나 등을 어루만져 줌으로써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최대한으로 사랑의 뜻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데이트를 할 때나 신혼초에는 자주 서로를 어루만져 주었고 그런 어루만짐으로 인해 부드러운 감정이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반가운 사람을 만날 때면 본능적으로 손을 잡거나 어깨를 감싸 안습니다. 슬픈 일을 당한 사람에게도 손을 꼭 잡아줌으로써 나의 마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있어 무언에 대한은 늘 로맨스 시절로 살게 해줍니다. 서로의 애정을 보여주며 서로에게 안정감을 갖게 하여 줍니다. 간단한 어루만짐은 10마디의 말보다 관심과 사랑을 더 느끼게 할 수 있으며 한 번의 어루만짐은 부글부글 끓었던 화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충분한 어루만짐이 없을 때는 대화 중에 핵심만 이야기하게 되며 사무적이 되고 자신의 관심 가는 일에만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언의 대화가 신혼부부나 또는 성을 나눌 때 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에게 어루만짐이 필요하듯이 우리 어른에게도 어루만짐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부부는 그들의 사랑을 무언의 대화로 많이 나눕니다. 말없이 손을 잡는다던가 입맞춤, 어깨를 감싸 안음으로써 자신의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결혼 전이나 신혼 초 우리는 무언의 대화를 많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서 부부 사이에는 무언의 대화가 성을 나눌 때 하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성행위 위해 무언의 대화를 외출해서 돌아왔을 때, 부부가 되어서 멀리 갈 때나 잠시 아는 정도의 체험뿐입니다. 그것은 부부 사랑을 다지는 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몸으로 만짐으로써 배우자의 공포나 불안, 근심, 걱정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은 우리의 입보다 더 많은 말을 할 수가 있고 우리의 손끝은 우리의 귀만큼이나 잘 들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의 대화는 그 자체로도 좋으나 더불어 무언의 대화를 첨가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입니다. 무언의 대화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까지 표현해 줍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무언의 대화로 이야기할 때와 말로 이야기할 때 우리 부부가 다르게 느꼈던 경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아킴의 잦은 야근으로 저와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았던 때의 일입니다. 서로가 피곤했고 만나는 시간은 적었습니다. 우린 그저 혼인은 하였으나 한 지붕 안에 사는 독신자처럼 서로 각자의 생활에 빠져 있었습니다. 낮에는 직장에서 일에 짓눌려야 했고 집에서는 아이들과 씨름을 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저녁 설경이 질 때는 같이 가야 하는 동료를 잃어버린 철새이면 저를 쓸쓸하게 하여 결혼하지 않은 친구들이 더 부러울 만큼 제 자신을 초라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는 살기 힘들다고 생각하여 배우자에게 다가가기로 하였습니다. 평상시 몸에 순환이 안 되어 차가운 저의 손을 요아킴의 등에 넣어 따뜻함을 느끼기도 했고 지친 몸을 요아킴 등에 기대며 다정히 사랑을 속삭이는 여인들과 같은 영화 한 장면을 상상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부가 외출할 때 핸들을 잡고 있는 요아킴의 목과 어깨를 주무르며 요아킴의 시원하다는 말을 저의 약손 타신 양 어린이가 되어 철없이 말해보기도 하였습니다.
대하듯이 크게 합니다. 기도 중에 요아킴이 가슴에 품고 있을 저의 사랑의 자리를 느끼며 주님께 하루를 무사히 마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는 저 부부 대화 중에 비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판이란 남의 잘못에 있어 그 동기를 부정적으로 탓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상대방에 대하여 비판을 하게 되는 것은 나의 생각이 너의 생각보다 우월하다는 판단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혼인한 부부 사이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로가 마음을 열고 배우자의 말에 귀 기울이는 자세이며 부부 사이에 대하여는 늘 부드럽고 따뜻해야 합니다. 비판은 배우자의 마음을 열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독소이며 서로가 가까워지고자 하는데 너무도 큰 장애물입니다. 비판은 그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큰 손상을 가져오며 부부 사이를 건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없도록 만듭니다. 비판이 정당하거나 부드럽거나 건설적이거나 거칠거나 어느 유형이든 그 지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배우자에게 꼬집는 식의 비판은 아픔을 각인시키고 부드럽게 교정을 요하는 비판도 벌어진 부부 사이를 가깝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비록 우리가 하고 있는 비판의 방식이 부드럽고 사랑과 관심에 찬 듯 보이더라도 역시 그 내용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건설적인 비판도 우선 듣기에는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이것 또한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형태의 비판이든 그 핵심은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이 하는 말이 비판인지 아닌지 분간을 하지 못하는 것은 부부의 사이에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비판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한다는 마음으로 마치 비판이 약방의 감초같이 부부 사이에 자연스럽게 오고 가게 됩니다. 사실 그럴 때 자신도 모르게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부부 사이는 멀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제가 안나를 변화시키려고 했던 비판이 안나에게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나는 마음이 참 여립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을 잘 믿고 항상 도와주려는 착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죽을 수가 없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저는 안나에게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충고하고 그럴 줄 알았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최근의 일입니다. 성당에서 여러 가지 모임을 하던 안나는 성의를 다하여 여러 가지 일을 하였으나 결국은 자신이 바라는 봉사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바라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아무도 당신을 인정하여 주지 않고 일을 맡겨주지도 않는데 뭘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비평하였습니다. 안나는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하고 여러 가지 힘든데 저까지 옆에서 한마디 하니 더 큰 상처를 입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희 조그만 잘못에도 큰 소리로 짜증을 내고 정과는 달리 저를 배려해 주지 않는 것 같아서 살얼음 위를 걷듯 우리 사이는 아슬아슬하였습니다. 부부간의 참된 대화에 이어 참 부부가 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또 한 가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배우자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처음 배우자에게 사랑을 느꼈을 때 지금 현재의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런 배우자를 자기가 바라보는 모습으로 바꾸려 하지 말아야 합니다. 대부분의 부부 문제는 이렇게 배우자가 바뀌기를 바라는 욕심과 좌절에서 비롯됩니다. 흔히들 남편이나 아내가 모두가 혼인 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혼인 전에 연애할 때는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쁘게 멋있게 자신의 모습을 꾸몄지만 일단 상대가 내 사람이 되고 난 뒤에는 원래 자기 하던 대로 감춤없는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내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참부부가 되기 위한 태도로서 정말 중요한 것은 있는 그대로 배우자의 모습을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 어려운 고비가 올 때마다 혼인 전에 서로에게 깊은 사랑을 느끼며 가슴 뚫렸던 그 시절을 생각하고 그 당시에 순수했던 사랑을 떠올리며 현재의 갈등을 치유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배우자를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이기적인 행동인 것이지 참된 사랑은 아닙니다. 배우자를 위해 스스로 변화함으로써 부부가 완전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신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전에는 모든 불화의 씨앗은 배우자를 통해서 일어난 것만 같았고 기다려줄 줄도 모르고 배려 없는 배우자를 만난 것이 원망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아이들이 저에게 하는 말 중에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 엄마 때문이야. 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야 했던 저는 문득 제 안의 저를 들여다보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남에게 숨기는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습니다. 협조적이며 봉사적인 행동을 지향하기를 좋아하는 저는 성당일을 할 때마다 교우 관계에서도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기를 매우 좋아합니다. 하지만 정작 저는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큰 약점이 있습니다. 제가 옳다고 생각하면 집착하고 쓸데없는 생각에 스스로를 힘들게 합니다. 또 예민한 성격에 집안의 작은 일에도 얼굴을 붉히며 표정을 관리 못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저의 성격들이 배우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데 큰 위험들이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에게 솔직하게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하루에 2가지 칭찬을 요아킴에게 하기로 제 스스로가 결심하며 2가지 칭찬을 하기 전에는 요아킴에게 불만 불평을 하지 않는다는 제 나름대로의 규칙도 세워두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기도 생활은 못하였지만 미사 때 손을 잡고 하느님과 가까워질 수 있기를 기도했고 저녁 늦은 잠자리에서 코를 고는 배우자의 손을 잡고 기도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노력은 배우자와 제가 창부로서의 길을 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부부의 관계가 우리의 최선의 관계라는 가치관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참부부가 되기 위해 저희 부부는 받기 위한 사랑이 아니라 주는 사랑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주는 사랑에 으뜸가는 분봉이는 부모님, 특히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우자를 처음 만나 서로 눈에 콩깍지가 씌어져 죽고 못 살던 연애 시절의 사랑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유행가 가사에 나오듯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던 그 시절에는 상대방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머리를 싸매고 고민을 했고 기뻐하는 상대방의 모습을 보며
보람과 행복감에 가슴 뿌듯했던 추억을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담겨 있는 행복하고 가슴 떨리던 그 시절을 떠올려 보십시오. 네, 어떠십니까? 그때만 생각해도 가슴이 따뜻하고 입가에 웃음이 떠오르죠. 그렇습니다. 그때의 사랑이 우리 부부 사이에서는 가장 빛나고 순수했던 사랑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이제 다시 우리들 부부 사이에 되살릴 수 있도록 정말 있는 힘을 다해 노력해야 하지 않을까요? 현재 힘들고 지친 삶에 굴복하고 우울해 있기보다는 보다 긍정적이고 행복한 미래의 삶을 위해 현재의 삶에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된 부부의 사랑, 서로에게 주는 사랑을 하기 위해 매일매일 우리가 노력한다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가정의 모습은 화목하고 행복으로 충만하며 주님께서 바라시는 성가정의 모습으로 바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참부부 과정을 통하여 우리의 잘못이 어디에 있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 하여도 과감히 용기 있게 우리의 생활을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지 하고 희미하게 기억되고 맙니다. 이 좋은 체험을 나의 것으로 만들려면 생활에다가 그대로 적극적으로 적용해 보는 것입니다. 이제 부부 간의 화제에 오늘 말씀드렸던 부부 공동의 가치관, 대화하기, 비판하지 않고 내 스스로 변하기, 서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하기, 이런 것들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앞으로 두 사람의 남은 여생은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지속될 것입니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더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분 돌아오는 1월 29일부터 2박 3일 동안 블루아이 리조트에서 백구차 애미 주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간단하게 한 3, 40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부부간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을 체험해 보실 수 있는 어떤 좋은 프로그램이니까 주위에 많은 분들을 좀 이렇게 건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신청은 저 사무실에